이번 영상은 2019년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와 해설입니다. 문제 출처는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이고요. 원고 및 영상 제작은 제가 했고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 AI 음성을 활용하였습니다. 서울대 문제는 제시문과 문제 자체에 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가 막혔을 때 다른 소문학 문제를 살펴보면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영상 이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서 제시문 내용을 인과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복습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시문과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춘 후 직접 분석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영상 멈춘 후 직접 분석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3번과 4번입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제시문의 탄산칼슘 두 구조가 순수한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는 것에서 탄산칼슘의 용해 현상은 비자발적 반응이고 ΔG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는 것이 무질서도가 커져서 TΔS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ΔG가 양수라는 것은 용해의 ΔH가 더 큰 양수라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물에서 탄산칼슘의 용해는 흡열 반응입니다. 물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자발성 관련한 내용이 빠졌지만 어렵지 않으므로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앞에 올렸던 서울대 기출화학에도 자발성 관련 내용 있습니다. 문제 2-1번에서 용해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체의 용해 과정 첫 번째는 고체 입자 간 인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서 입자끼리 떨어뜨려야 하고요. 이 입자들을 물 분자가 감싸는 수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두 과정 중에 어느 단계의 에너지가 더 큰지에 따라 용해의 자발성이 결정됩니다. 칼슘이온이 많은 곳에서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관석이 생기는 것이나 산성 용액에서 쉽게 용해되는 것은 르샤틀리에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칼슘은 산성 용액에서 쉽게 용해된다는 표현에서 자발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ΔG가 음수이므로 산성 용액에서 탄산칼슘의 용해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체의 탄산칼슘을 끊기 위해 에너지가 흡수되지만 결과적으로 중화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을 열분해를 통해 제거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온이 낮은 경우 탄산칼슘의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산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되고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해 탄산칼슘이 더 잘 녹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성 용액에서 탄산칼슘의 용해는 발열이므로 수온이 낮아질 경우 발열 반응이 진행되어 정반응이 우세해집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탄산칼슘의 인력이 더 작아 ΔH1이 작다고 답하는 것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문제를 활용해서 답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엔트로피와 온도 변화에 대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하고 서울대 면접에서는 용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답을 하기 위한 생각의 흐름은 더 잘 녹는다는 것은 더 자발적으로 용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ΔG가 더 작아야 합니다. ΔG는 ΔH-TΔS인데요. 용해되기 때문에 ΔS는 양수이고 온도 변화가 없으므로 TΔS는 양수가스 같습니다. 용해 과정에서 ΔH2와 ΔH3는 두 구조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ΔG가 더 작기 위해서는 ΔH1이 더 작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문제에 엔트로피와 온도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깁스 에너지식을 이용해 답하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2-2번입니다. 탄산칼슘과 염산은 1:2의 몰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남은 탄산칼슘은 0.05몰이고 질량으로 환산하면 5g이 남습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어서 이온화도는 √C분의 Ka입니다. 계산하면 아세트산의 이온화도는 0.014가 됩니다. 이 수용액에 남아있는 탄산칼슘도 염산과 마찬가지로 5g입니다. 아세트산이 염산에 비해 약산이라 반응을 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 조건에 이산화탄소는 모두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했으므로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반응이 계속 진행될 때 반응량은 Ka나 이온화도가 아닌 총 몰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화반응에서 강산이나 약산일 때도 염기의 양이 같으면 생성되는 물의 양이 같은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2-3의 1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520도씨라고 답은 합니다만 왜 그 답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QP와 KP로 설명해야 합니다. KP는 나와 있으므로 각 문제에 해당되는 QP를 찾아야 합니다. 탄산칼슘을 없애려면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부분 압력에 해당하는 QP가 표의 KP보다 작아야 합니다.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부분 압력은 3-10의 -4승인데 520도가 되면 평형 상태가 되어 탄산칼슘이 분해되는 속도와 다시 생성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탄산칼슘이 더 분해되기 위해서는 KP 값이 커야 정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520도씨보다 높아야 합니다. 2-3의 2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P와 KP로 접근합니다. QP는 0.5인데 탄산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하고 KP는 QP보다 커야 하므로 852도씨보다 높아야 합니다. 2-3의 3번 보겠습니다. A보다 부피가 10배 큰 B에서 680도씨로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칼슘의 양을 물었습니다. 답은 B가 10배 더 많다입니다.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합니다. 비화로의 부피가 10배 커서 같은 압력값을 가지려면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10배 더 생성돼야 합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산화칼슘도 B가 10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680도씨에서 KP는 0.018 atm입니다. 즉, 이 압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더 높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바로 위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0.5 atm이면 배출된다고 했는데 680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최대 분압은 0.018 atm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은 바닷물은 산성이므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성에서 탄산칼슘의 용해는 발열 반응입니다. 또한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온이 낮아져 탄산칼슘의 용해가 증가한다고 했다는 내용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해 온도를 높이려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탄산칼슘의 용해 반응이 일어나므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고위도의 바다일수록 더 차갑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용해되는 반응이 잘 일어나서 고체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고위도 바다가 탄산칼슘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수심이 더 얕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였습니다. 최근 서울대 화학은 반응 엔탈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연력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영상 시청 후에 배웠던 용어를 가지고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온 채널 이희명이었습니다.